특히 메이저 수급이 원하는 종목들 아니면 시장에서 소외되기 딱 좋은 장세. 뭐 삼성에서 전장기업 인수한다, 또 뭐 냉난방 공조회사 인수한다, 가시화된 무언가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요. 네, 오늘 모신 분은 S1 투자연구소 김동엽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증시 어떻게 보셨는지. 삼성전자 들고 있으신 분들, 관련된 반도체 들고 있으신 분들은 좋은 날이었는데 그 외분들은 오늘 참 힘든 어려운 날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말하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그 나머지 주식들 뭐 이렇게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화면에도 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오늘의 호황제를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공이 넣어놨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른다라는 게 시장의 지수를 끌어당기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호재였지만 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오른다 이런 얘기들이 시장에 뭐 일주일 내내 거의 퍼질 만큼 코스피 특히 지수에 뭐 일주일 동안의 상승이 거의 없이 답보 상태인데 삼성전자는 일주일 전 대비해서 거의 한 10% 가까이 올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오르면 지수도 같이 오를 줄 알았는데 라는 생각을 하셨을 법한데요. 익히 많이 알고 계시지만 우리나라 이제 수급 구조라는 게 삼성전자 같은 지수 대형주가 막 달리기 시작하면 중소형주 단의 에너지가 또 좀 소진되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면서 약세 국면을 좀 띄는 모양들이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의 장세가 나오니까 기타 주식들이 조금 힘을 잃는 그런 장세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거 말고 잠시만요. 거기서 마이크 좀 올려주실래요? 너무 내려가 있어요, 마이크. 네. 네, 됐습니다. 네, 가시죠. 네, 그거 말고도 지금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52주 신고가 모양을 나타내면서 지금 아침에 나온 거 보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 2년 내에 목표가 27만 원 정도까지 볼 수도 있다 이런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고요. 삼성전자 최근에 증권사들마다 목표가 높이면서 10만 원 정도 목표로 보는 증권사들의 비율가 굉장히 많아진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어쨌든 시장 전반적으로 지수는 올리는데 역할을 할 테고, 아마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전자 일찍 팔아서 나가신 분들은 지금 한 돈만 원 정도 오르는 거 좀 보셨을 것 같은데 가슴이 좀 쓰리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게요. 우리 김동엽 대표님 한 달 전서부터 계속 오르고 있는 주식 일찍 팔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개인들의 매도가 수조 원이었죠. 네. 그럼요. 예, 지금 보여드리는 장표 보면은 1월 달 이후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약 15조 정도 수매수가 들어왔는데요. 뭐 그중에 반 이상은 삼성전자로 보시면 되겠고, 그렇죠. 오늘도 외국인들이 700만 주 이상 삼성전자를 샀거든요. 금액으로 따져보면 거의 한 6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오늘 외국인 순매수 들어온 거에 거의 8할 이상은 삼성전자 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외국인들의 비중이 최근에 코스피 시장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뭐 시장에는 어쨌든 뭐 개인들이 많이 들어올 때보다는 외국인과 기관이 참여도가 좀 높을 때 지수가 강세였다라는 전례를 봤을 때 외국인들 중심의 어쨌든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건 1, 2, 3월 달 1월 연초보다는 지금 3월 말을 맞이하는 현재 가격대가 높다라는데 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에너지가 뭐 쏠리다 보니까 여타 주식들의 온기를 좀 뺏어가는 그런 측면들이 좀 보였고요. 특히 사실 한 6개월 전만 해도 지금 정도의 유가와 환율 정도였으면 시장이 견디지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사실 유가랑 환율이 우리가 생각하는 좀 어느 정도 그 금도를 넘은 수준까지 사실 올라왔거든요. WTI도 오늘 아침으로 83달러가 넘었고 원달러 환율도 수시로 1350원을 넘나들고 있어서 사실 몇 달 전에 뭐 2200~2300선 정도에서 이 정도 환율과 유가를 만났으면 2000 깨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두려워해야 될 상황인데도
어떻게 보면 지수도 올라가면서 유가랑 환율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은 뭐 동행하는 모양이 나오지만 어느 순간은 분명히 이별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떤 거 하나는 다른 방향성을 띨 거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잠재적으로 이제 4월 달 우리가 목전에 두고서 뭐 오늘도 좀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73,000불까지 올라갔던 비트코인이 61,000불까지 빠졌다가 반감기라는 게 이제 4월 달 중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니까 다시 7만 불 언저리까지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과거에 3차례 정도 반감기 거친 이후에 그러고 나서 한 2, 3년 동안 두세 배 정도 이상 코인 가격이 올라갔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4월 달에 실제 반감기가 나오고 나서 2, 3년 엄청나게 강하다. 뭐 일부에서는 정말 굉장한 가격. 지금 1억 원 정도 내외의 비트코인을 심한 경우 20억 원 간다고 얘기하는 사람까지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4월 달 이후에 반감기 이후에 코인 쪽이 강세로 갔을 때 본 증권 시장에 대한 에너지가 또 소진되지 않을까 그런 시각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 이외의 업종들은 비교적 약하긴 했는데 저는 특히나 전기차라든가 2차 전지 쪽에 좀 약세를 네. 최근에 요 그림 두 개로다가 좀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요. 왼쪽에 있는 푸른색 차가 어저께 아마 제가 공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샤오미의 뭐 대륙의 실수라고 하는 그 차입니다. SU7이라는 차인데 저 판매 가격이 저 아래 수치에서 보시듯이 4천만 원부터 시작을 한대요. 네. 근데 저게 거의 성능은 포르쉐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BYD의 그 중준형 전기차인데 $10,000가 안 됩니다. 1,400만 원 정도 본대요. 전기차인데.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빠르면 우리나라에 뭐 하반기 정도에 들어온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물론 내수 중심이긴 하지만 지금 미국 같은 데서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냐면은 중국의 자동차가 미국으로 들어오면 미국 기업들 다 망한다라고 지금 얘기해서 그렇죠. 옐런 장관이 얼마 전에도 공개 경고를 했거든요. 다음 달에 이제 방문중을 앞두고 있는데 사전 좀 뭐 입장 정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 자동차들이나 배터리들이 너무 많이 저가로 나와가지고 시장에 어떤 체계를 완전히 흔들고 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라고 지적을 했는데 사실 그나마 중국은 내수 중심으로만 해도 뭐 수요가 충분하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지금 드디어 뭐 유럽이다 아시아다 미주다 남미다 이런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지금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다른 나라들의 어떤 완성업체들에서 만드는 전기차 대비해서 워낙 뭐 가성비 자체가 좀 차이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이게 내연기관차를 가지고 기술력이 특별히 떨어진다 아니다 이런 걸 논하기에는 전기차 성능으로 봤을 때는 그다지 차이가 없다 보니까 비슷한 성능인데 가격은 뭐 반값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서방 세계 쪽에서 중국 쪽에서 넘어오는 어떤 전기차라든가 뭐 그 외에 또 다른 산업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그 파장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분위기 이런 것들도 하나의 좀 시장의 악재 분위기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옐런 장관 뭐 가면은 뭐 지금 중국의 전기차나 2차 전지 쪽에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들 이거에 대한 뭐 경고 폐지라든가 축소라든가 한다라는 얘기가 미국과 유럽에 같이 동시에 그렇게 좀 뭐 관세도 뭐 유럽은 좀 10%에서 뭐 20% 이런 식으로 확 올리겠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네. 무섭긴 한 것 같아요, 저게. 제 생각엔 관세를 그 정도 올려갖고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가성비에서 질 수가 없는 게임이거든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 뭐 좋은 차죠. 전기차들 나오는 거 보면 한 6천만 원에서 한 8천만 원 요 정도급 나오는데 지금 저런 뭐 약간 고급 사양의 차가 4천만 원 정도에 나와서 팔릴 수 있다고 하면은 사실 게임이 좀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무언에 중국산이니까 성능에서 굉장히 떨어지겠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 수도권 특히 서울 같은 데 지나다 보시면
전기 버스 엄청나게 많아요. 중국산. 이미 현대차나 이런 것보다 중국산이 들어와서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네.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기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이미 상용차 중심으로 트럭이나 버스 중심으로 들어왔는데 이 승용차도 들어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전기차 시장 자체의 좀 파급 효과가 우려도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사실 오늘 같은 경우 보면 이 샤오미의 그 차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요. 샤오미 쪽에 그 히터 공급하는 회사가 오늘 상한가 들어갔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판매를 딱 시작을 하자마자 한 30분도 안 돼가지고 5만 대가 팔렸다는 거예요. 이야, 엄청나네요. 네, 2조 원치가 바로 팔렸. 올해 목표가 5만 대였는데 30분 만에. 30분 만에 팔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급이 다르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경계심을 좀 심하게 가져야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또 특징적인 섹터 혹은 주식 종목 어떤 쪽을 좀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뭐 당연 뭐 시장에서 가장 돋보이고 뭐 환칠했던 거는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이제 52주 신고가를 찍으면서 82,000원대에 안착을 하면서 끝났고 또 하이닉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뭐 오른 비율로 보면 하이닉스가 더 훌륭했고 18만 원대 이제 중반 정도까지 가격이 나오고 있고요. 그 영향을 받다 보니까 오늘 뉴스 중에 그 낸드 가격이 2분기에 10%급 이상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어서 낸드 플래시 관련된 장비 회사들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DI라든가 원익 IPS, 테스 같은 종목들이 괜찮았고요. 뭐 전력 얘기는 한두 번 드리는 게 아닌데 제가 지난주에도 왜 예를 드리면서 저희 선배가 다니는 재룡전기 얘기 드리면서 왜 길게 오랫동안 뽑아먹는다 그랬잖아요. 재룡전기가 오늘 고가가 49,000원까지 나왔다가 장중에 20% 이상 올랐다가 또 장중에 흔들고 막 10%급으로 끝났는데 이게 불과 몇 달 전에도 10,000원에서 20,000원대 있던 녀석이 이제 50,000원을 내다보는 그런 가격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LS그룹은 원래 전력 전선 쪽으로 뭐 공고히 된 기업인데 오늘 LS 에코에너지 같은 종목들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이제 그 레인보우 로봇 같은 게 그 하반신은 없지만 상반신은 휴머노이드 비슷하게 이제 양팔 달린 로봇 같은 게 공개됐다고 해서 뭐 웨어러블 로봇 쪽의 대표 주자인데 엔젤로보가 지금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오늘 되게 세게 올라갔고요. 뭐 대동기어라든가 3위THK 같은 경우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중에 우리나라가 이번에 그 전략기술 뭐 7개 중에 의외로 R&D 투자를 많이 하는 쪽이 우주항공 쪽이에요. 그래서 뭐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주중에 신고가가 나왔습니다만 AP 위성 같은 것도 셌고 또 수주 잔고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세트랙 I도 장중 신고가가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XR 쪽에서 뉴플렉스라든가 포바이퍼 같은 종목들 강세가 오늘 눈길을 띄었고 제가 제일 아래쪽에는 이제 52주 신고가 종목들을 좀 제시를 해놓는데 오늘 두산그룹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CJ도 요즘 강하고요.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두말할 것 없이 52주 신고가 종목이고 또 서진 시스템 제가 지난주에 ESS 종목으로 유심히 좀 보셔라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느리지만 오늘 고가가 또 신고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전진을 하고 있는 전력 인프라 쪽의 또 대표적인 종목으로도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이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러한 것들 움직임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질까요? 아니면은 그 뭐라고 해요? 순환매 형식의 그 매기가 순식간에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서 오늘 팔았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을 보고 좀 보유를 해야 될 것인가? 가지고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오늘 적어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분위기는 다음 주 정도까지 이어질 것 같은 것이 뭐 잘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이 예정돼 있는 게 저는 4월 한 7, 8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다음 주 후반 정도라고 보는 곳도 있더라고요. 저는 보통 두 번째 주 초반에 발표를 하기 때문에 4월 한 7일에서 8일 정도 사이가 아닐까 싶은데 뭐 그때까지는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좀 있을 것 같아서 다음 주 아마
뭐 외국인들의 오늘 수급을 포함해서 한 달째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다음 주에도 지속될 것이고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들어올 거라고 보고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정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유행인 게 진짜 말 그대로 뭐뭐뭐 반도체라고 하는 종목들이 그냥 올라요. 그야말로 그냥 아주 정직한 뭐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니까 그냥 고민할 것 없이 가장 그것과 밸류체인의 연관성이 큰 무슨 반도체, 뭐 대표적으로 한미 반도체가 있겠고요. 뭐 어버브 반도체 같은 종목도 세고 또 SFA 반도체 같은 반도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종목들이 좀 희한하게 강한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낸드 가격에 대한 그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도 오늘 좀 전망이 나온 만큼 다음 주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의 장세라고 보시는 게 타당할 것 같고 적어도 실적 발표 나오기 전까지는 기대값이 최고치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엔비디아는 실적 나오고 뭐 GTC라고 하는 행사까지 거치면서 일단 900불 중반까지 주가가 올라갔다가 주 후반에 900불 내외까지 좀 주가가 흘렀거든요. 근데 반대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그 전주에도 실적 가지고 한 14% 올랐고 이번 주 중에도 또 추가로 6% 정도 오르면서 미국에서도 조심스럽게 엔비디아의 대체 내지는 또 다른 뭐 호적수로서 마이크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마이크론이 사실 디램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봐서는 업계에서 냉정히 보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음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기대값이 1분기 영업이익이 한 5조 원 중반 정도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거보다 좀 더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염두에 두고 있고 시장도 그런 밑그림을 생각해서 미리 좀 많이 땡기는 것 같아라는 생각이고 다음 주 후반 또는 그 다음 주 초반에 나올 시세를 감안해 보면 지금보다는 아마 다음 주 이 시간 정도에 뵐 때 삼성전자가 조금 더 높은 자리에서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번에 그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가면 지수 이거 뭐 2,800, 2,900, 뭐 3,000까지도 가는 거 아니냐. 정고점 향해서 가면 네. 그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시장이 좋은데 네. 문제는 시장의 지수는 그렇게 올라도 삼성전자 향 이런 종목들만 오르지 나머지는 별로 수급에서 소외가 되면서 더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 사실 삼성전자는 최근에 작년 하반기 대비해서 개인 주주들이 100만 명 정도 줄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한때는 600만 육박하다가 이제 한 470만 요 정도 된다 그래요. 한 100만 정도가 삼성전자로부터 이제 이탈을 하신 상황인데 이분들이 이제 이탈하고 어디 가서 그러면 이걸 메꾸고 있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야 되는데 결국은 뭐 이리저리 못하다가 결국 삼성전자로 다시 회귀될 가능성이 높아요. 어느 정도 가격이 넘어서 삼성전자 안 사면 큰일 나겠네. 사실 저희 회원들도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샀다고 하시더라고요. 드디어 삼성전자를 드디어 사시는 분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9만 원 생각하는 거죠. 이제 네, 정고점. 9만 원에 대해서 뭐 10만 원 이제 보인다 막 이렇게 그림들이 그려지니까 그런데 이게 시장이 냉정하게 보면 삼성전자도 가면서 나머지 종목들 뭐 2차 전지도 가지고 바이오도 가지고 나머지 녀석들도 같이 동반해서 와와되는 분위기가 신나게 만들어지면 뭐 2,800도 쉽게 넘어가고 뭐 꿈에 그리는 2,900선 정도까지도 4월 한 중하선 정도에 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너무 일방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뭐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여타 종목들로 많이 전이되지 않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고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가는데 하다못해 뭐 현대차, 기아 이런 것들은 또 수급에서 좀 이탈이 나오면서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고 전반적인 배터리 쪽의 분위기도 좀 별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알테오젠으로 대표되던 바이오의 강세도 어쨌든 대규모의 그 대주주 팔자가 나오고 나서는 한풀 좀 꺾인 모양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뭘 사가지고 재미를 볼 수 있는 쪽이 어디야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은
뭐 진짜 마음으로는 별로 그런 생각 안 드시겠지만 냉정히 생각해 보면 삼성전자밖에 없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개인들은 더 싸게 샀는데 더 비싸게 어떻게 사 이러면서 아직 주저주저 하시는데 외국인들이나 뭐 일부 기관들 같은 경우는 별로 주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개인들이 올라갈수록 더 팔 수밖에 없는 구도이기 때문에 이 틈을 비집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금 더 올려보겠다라는 욕심을 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월요일 네. 장일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지, 그러니까 체크할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주말 사이에 오늘 밤에 아마 발표되는 수치 중에 이제 당장 미국은 휴장입니다. 부활절 관련해서 휴장인데 밤에 발표되는 이제 지수 중에 가장 연준에서 신경 쓴다고 하는 소비자 그 지출 관련된 PC가 이제 발표가 되거든요. 그게 당장 이제 미국은 반응이 없는데 월요일 날 아침에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반응을 하게 생긴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또 기대치보다 뭐 높게 나온다거나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한 60, 70% 오가고 있는 6월 달 금리 인하의 확률도 상당히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국은 그러면서도 지금 다른 어떤 엑시트 전략을 어떻게 갖고 있냐면은 미국 경기 침체가 안 온다. 굉장히 안 오니까 금리가 늦게 떨어져도 괜찮아. 심지어 고위급 연준 인사 같은 경우는 이런 정도로 가면 올해 미국에서 금리 인하 못할 거라는 얘기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걸 시장에서 굉장히 짜증을 낼 거냐 아니면 와 이만큼 경제가 든든하게 지켜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줄 거냐에 따라서는 시장이 뭐 지금보다도 훨씬 화랑을 띄울 수도 있지만 결국은 경기 침체라고 가는 국면에서 한계 기업들 최근에 사실 미국에도 지방 그 상업은행 같은 경우는 신용도라든가 이런 것들 하향돼 있는 상황들도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고금리로다가 몇 달 더 지탱이 되기가 어려운 기업들이나 금융기관들이 분명히 생겨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한 8월 달 이후에 금리 내릴 거라고 보는 건데요. 일단 금리가 생각보다 빨리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시장이 어디까지 용인을 해줄 거냐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다음 주 대선은 당연히 오늘까지의 시세 흐름을 끌고 가는 차원에서 보면 삼성전자 발로해서 이번 주 초에도 사실은 삼성전자의 어떤 가시적인 움직임으로 해서 M&A 이슈들이 한 2개쯤 나온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또 한 번 제기될 가능성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지난주 주총에서 M&A가 무르익었다고 얘기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한 건씩 검토하고 있다라는 물건들이 막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4월 중에 한번 터져 나오면서 삼성이 한번 레벨업이 확실히 될 수 있는 가능성 하나 있고요. 그리고 4월 아마 다음 주 말이 될지 한 7, 8일경이 될지 모르겠는데 1월 1분기 실적에 대해서 나왔을 때 저는 기대치 이상을 충족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들을 보고서 아마 외국인들의 선침해가 더 강력하게 들어올 거라는 차원에서 보면 사실 오늘 같은 시장에 연장선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게 다음 주 초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런 것들 참고해서 다음 주 시장 전략. 근데 하여튼 그 핵심은 삼성전자의 움직임이네요. 네, 역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4월까지는 좀 시장이 좀 상승장,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뷰는 아직 뭐 변함이 없으신가요? 사실 이번 주만 보면은 뭐 지수가 물론 이제 화요일 정도에 2,780을 목전에 둘 만큼 잠깐 올랐었기 때문에 뭐 전진이 하나도 안 된 건 아니지만 주 후반 들어서 삼성전자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수 측면에서는 좀 방해받았다 이런 측면이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다음 주 정도 돼서 4월 달이 되면 또 이제 우리 뭐 정치적인 이벤트 기준으로 보면 이제 날짜가 한 열흘 정도 안팎에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보면 지난주 같은 경우도 뭐 세종시 쪽으로 의회 이전이라든가 이런 이슈를 가지고 몇 종목이라도 또 자극적으로 올리는 그런 재료들 같은 것들이 나왔거든요. 아마 이번 주, 그러니까 다음 주 예상할 때 보면
총선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아마 굉장히 뭐 시장을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좀 정책들이나 이슈들 같은 것들이 터져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중심을 잡아줄 테고 이번 주에 조금 덜 갔다 싶은 녀석들도 전열을 가다듬어서 아마 다음 주는 이번 주 흘렀던 것보다는 조금 더 장은 강세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 4월 달 제 뷰는 절대 바뀌지 않았고요. 다만 3월 달이 뭐 초반보다 그렇게 높은 지수상으로 끝나진 않았지만 4월 달의 폭발력은 여전히 잠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이 상승을 이끌고 있는 그 저 PBR, 네. 그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들, 이것이 이제 확실하게 있는 건데 네. 이것이 10일 총선 이후로는 네. 사라지지 않겠냐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총선 이후로 좀 시장이 네. 좀 하락하지 않겠냐, 망가지지 않겠냐 이런 걱정하시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그건 조금 민감한 문제인데요. 의욕이 있을까 없을까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 혼자 사실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어디까지나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번에 이런 그 밸류업이라고 하는 게 일각에서는 물론 두세 달 전부터 막 터트리고 뭐 수위를 올려가면서 코멘트를 하니까 이거 총선용 아니야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총선용으로 해서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기도 하고 저는 조금 보는 생각은 어차피 코리아 디스카운트 아무리 우리나라가 뭐 냄비처럼 금방 끓는다고 하지만 이번에 총선 앞두고 시장을 뭐 자극적으로 자극시켜 가지고서 올려 가지고서 뭘 해본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로드맵은 하반기에도 쭉 연결이 돼 있고 뭐 계획대로라고 하면 2, 3년 있다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국면, 조금 더 정치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더 큰 미래 밑그림일 때 지수가 더 강한 게 더 좋을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적어도 어느 정도 기여는 한 건 맞는데 네. 이번에 하고 안 할 거 이거 아니고 2, 3년 시간을 두고 해가지고 결국은 2, 3년 있다가 지수가 제일 좋은 상황을 만들어주면 그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번에 이제 총선 결과를 가지고 동력이 생기느냐. 왜냐하면 하다못해 그 뭐 금투세를 폐지하기 위해서든 뭐 상장 기업에 대한 어떤 규정들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든 상법의 개정 문제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당 같은 데서는 이번에 뭐 대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금투세 없애려고 하니까 표를 모아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고 계셔서 뭐 결과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상법이라든가 이 국회에서 해줄 부분들이 있는데 뭐 우리나라가 어찌됐든 주가지수 상으로 봤을 때 여타 기업, 뭐 여타 나라들에 비해서 훨씬 좀 떨어지거나 안 되는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개선돼야 된다라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누구든 공감을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밸류업에 대한 거 이번에 1월 달에서 한 2월 중순까지 올라오고 나서 임박하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의 모멘텀을 좀 못 만나서 그렇습니다만 4월 달에 그 거래소 쪽에 그 자산 10조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 릴레이 간담회라든가 또 밸류업 ETF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 연결이 된다고 보고 또 지수 개발과 관련된 리스트들이 만들어지면 꼭 이번 총선 아니더라도 하반기를 거쳐서 내년도 내후년도에 우리 시장이 조금 더 본연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모색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러한 전체적인 국내 어떤 그 상황을 바탕으로 한 흐름,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또 글로벌 흐름이잖아요. 글로벌 네. 변수, 이슈 이런 건 혹시 없을까요? 지금 제가 본 거는 일단은 미국 입장에서는 금리가 언제 도대체 하락하는 거냐, 내릴 거냐 이거에 대한 해석인데 저는 뭐 최근에 나온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하반기 정도로 넘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근데 이제 미국은 굉장히 이걸 기분 좋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 경제가 그만큼 튼튼하다라고 해석을 해주면서 뭐 주가 지수라든가 종목에 대한 뭐 하락을 그렇게 이끌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4월 달 들어서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실제 되었을 때 미국도 만약 그런 분위기가 코인 쪽으로 쏠리면 시장이 조금 약세 분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바이든과 트럼프의 지금 대선 대결 같은 게 가시화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같은 경우도 뭐 미국 중심으로 해서 태양광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강세도 일부가 나왔는데 일부 주 같은 경우는 바이든이 역전했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뭐 지난주에도 왜 뭐 바이든과 트럼프에 대해서 이렇게 뭐 기부하고 이런 비용 금액들이 3배 이상 차이가 난다라는 얘기도 드린 바가 있는데요. 바이든 쪽에 어떤 관련된 정책들이 조금 더 약발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화면 한번 좀 지켜보시겠어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 쪽에 딱 뭐 영향을 줄 건 아닐 수도 있는데 중기적으로 보면 이 미중 간의 갈등이 훨씬 폭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4월 달에 제기될 수가 있어요. 이게 네. 옐런의 방중 이슈일 때 이게 뭔가 얘기를 잘해보자 이렇게 간다기보다는 서로 압박을 하는 그런 입장일 것 같고요. 지금 미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 대만한테 중국의 반도체 장비 일체 제공하지 말라고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 이제 중국은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애플하고 테슬라 완전히 중국에서 외면당하고 있잖아요. 뭐 팀쿡이 올해만 벌써 3번 가가지고 중국에서 뭘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먹히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번 주 초에 인텔이라든가 AMD 칩을 쓰는 PC는 전부 다 퇴출시킨다 이러니까 인텔 주가 빠지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뭐 IRA라든가 반도체 칩스 이런 걸로 중국을 미국에서 굉장히 압박을 하니까 이런 개별 기업들 하나씩을 타겟을 잡고서 안 써버려 이렇게 하니까 인텔이나 애플 같은 경우가 중국 매출 비중이 한 25% 이상 되는 회사들이거든요. 이런 안 쓴다 이렇게 돼서 이게 말은 정부기관만 안 쓴다지 정부기관이 안 쓰면 민간이라고 쓸까요? 중국 같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그렇죠. 그러면 이게 미국 기업들의 어떤 혼란 이런 것들을 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미중 간의 갈등이 훨씬 증폭되는 4월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게 좀 4월 달에 좀 유심히 봐야 될 한 가지 좀 이슈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바이든과 트럼프 그 지지율이 지금 이제 뭐 막상막하라는 이야기도 있고 이제 원래 그냥 트럼프가 당연히 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던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 아니면 IRA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견들도 요새 좀 나오고 있어요. 저는 사실 몇 주 내지는 한 2-3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죠. 바이든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왜냐하면 뭐 정말 상식적인 얘기인데 배부르고 등 따신데 뭐로 대통령을 갈아요.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저는 그 생각이 여전하고요. 뭐 일부 그 주에서는 하여튼 바이든이 역전했다는 얘기들도 있어서 지금 분위기가 물론 미국도 뭐 앞으로 한 6-7개월 계속 될지 여부는 알 수는 없으나 오히려 금리 인하를 더 뒤로 미루면서도 지금의 어떤 증시 상황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여전히 바이든의 어떤 그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반면에 바이든도 조금 더 승기를 잡으려면 저기 아래쪽에 제가 바이오랑 조선 써놓은 것처럼 미국에서 계속 중국에 대한 견제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뭐 내부적으로는 바이든이 친중 인사인지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미국보다는 중국을 압박을 해가지고 미국의 우위를 확인하는 그런 상황들을 계속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런 데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도 바이오 압박하면 우리나라 CDMO 관련주들이 강세일 것 같아. 그런 공식이 있어서 오늘 관련주들 좀 강세도 나왔고요. 이번 주에도 조선주들 뭐 나름대로 보폭을 좀 넓히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미중 간의 갈등이 만드는
우리나라의 좀 낙수 효과 이런 것들에 관련된 업종들을 주목하시는 것도 한 가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증시 흐름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지수는 어떻게든 전진을 한다인데 문제는 이 방송 보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지만 과연 이제 여러분들의 종목이 올라가느냐의 문제가 달려 있거든요. 지수는 제 생각에는 한 달쯤 있다가 4월 한 중하순 정도 이후에 다시 뵐 기회가 있을 때 보면 지금보다 더 높아져 있을 확률은 높아요. 근데 과연 시장에서 오를 때 올라가는 종목들의 여러분들의 포트가 어느 정도 비중을 담고 있느냐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와가는 장세가 아니고 이미 한 3, 4주 전부터 그런 느낌인데 지수가 플러스가 나도 오늘 같은 경우도 특히 그렇습니다만 코스피 시장 한 800개 정도 종목쯤 8, 900개 되는데요. 200개 오르고 한 600개가 빠지는데 지수는 보아? 이런 장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도 비슷해요. 거의 한 1대2 비율로 내리는 종목이 많으니까 이게 내가 특별히 올라가는 쪽에 용기를 내고 타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 지수가 올라간다고 내 종목들이 올라가는 장세가 아니라는 측면이고 종목별 차별화가 많이 일어나는 측면이고 시장, 특히 메이저 수급이 원하는 종목들 아니면 시장에서 소외되기 딱 좋은 장세. 그러니까 지수는 우리가 2,800대도 보고 기분 좋으면 2,900대도 살짝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만들 때 과연 어떤 기업들이 역할을 해줄 거냐라고 보면 안타깝게도 개인들이 계속 비중을 줄이는 종목들에 사실 기회가 더 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전략은 개인들이 파는 종목을 나는 특별히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을 조금 더 추종한다 이런 식으로 대응 전략을 갖고 가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아까도 잠시 말씀하셨지만 그 흐름 속에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것이 이제 예정이 돼 있고 지금 상당히 다들 좋게 보는 것 같아요. 그것이 또 증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더 나아가서 M&A에 대한 이슈까지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전술했듯이 매출도 한 10%쯤 늘어날 것 같고 영업이익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서요. 5조 한 4천억 원대 정도의 컨센서스가 나오는데 그거보다 아마 더 높게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이닉스도 한 1조 3천억 정도 영업이익을 보는 것 같은데 훨씬 저는 높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디램 가격이나 낸드 플래시 가격의 상승과 함께 HBM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 이런 것들이 좀 덧셈을 할 걸로 보이고 또 특히 삼성 같은 경우는 이번에 최신 폰으로 나왔던 갤럭시 S24의 초반 판매량이 매우 우수했다는 얘기 그리고 3월 지금 이제 마지막을 지나고 있는데 이 가전 쪽에서도 이번에 출시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 세탁기랑 건조기가 한 몸으로 나오는 그 AI 그 건조기 이런 것들에 대한 판매가 아주 매섭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서요. 이런 것들 감안해 보면 아마 다음 주 쪽에 가집게 되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질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 주 초에 삼성에서 전장기업 인수한다, 또 냉난방 공조회사 인수한다 이런 식으로 검토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다음 주에도 하나쯤 걸리기만 하면 삼성 쪽에서 또 관심 있다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실제 그리고 지난주에 거명이 됐던 회사들 중에 가능하면 4월달 중에 삼성전자가 한번 가격적인 포텐셜을 터치기 위해서라도 가시화된 무언가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양산화는 아직 멀었는데도 삼성이 이제 뭔가 가시화를 하기 위해서 그 GDDR7이라는 디램에 대한 그 스펙을 오늘 공개한 이슈도 있었거든요. 사실 DDR5가 지금 이제 막 깔리고 있는데 DDR7을 공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데도 근데도 공개를 해요.
다른 회사들보다 우리가 우위에 있다라는 걸 딱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뭐 어제 뉴스로 보면 반도체 매출 기준으로 보면 인텔과 엔비디아 이어가지고 3등까지 추락을 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최근에 HBM이라든가 CXL 그리고 마하 원이라고 하는 새로운 AI 가속기 칩이라든가 또 레인보우 쪽에서의 뭐 양팔 로봇이라든가 예, 어쨌든 보여주고 싶은 것들을 좀 마음껏 보여줄 수 있는 시기가 4월 달 초에 아마 실적 발표와 함께 무언가를 좀 얘기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좀 많이 드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뭐 이게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수상으로는 삼성전자의 기여도가 훨씬 많은 한 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 그 2,800, 뭐 더 나가서 그 이상 이번에 좀 한 번에 갈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한번 또 조정이라는 거를 거치고 가야 될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의 향방도 있고요. 밸류업은 지금 사실 이번 주는 그냥 조용히 좀 넘어갔기 때문에 추가적인 밸류업으로다가 시장을 뭐 총선 전까지 해갖고 한 번 더 뭐 한 번 레벨업 시키자 이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고요. 뭐 제가 봐서는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중심의 장세가 이번 한 주 드라마틱하게 펼쳐지면서 여타 업종들이 더 빠지지 않고 견디는 정도만 나와도 2,800선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밸류업은 뭐 내용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만 얼마나 자극적인 언사들을 더 하고 하지만 사실 로드맵상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걸 뭐 더 앞당기고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생각해 주셔야 될 건 우리나라의 중기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적어도 이번 정부 안에서는 꾸준히 고려를 하고 있다. 정책적인 고려를 하고 있다. 다만 이게 총선 결과에 따라서 그 동력과 이런 것들이 조금 와해되거나 아니면 더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 둘 중에 하나는 뭐 총선의 결과로서 더 빛을 발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반도체 쪽으로는 지금 삼성전자가 주가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하이닉스의 또뭐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관련되는 산업적인 측면을 이끌고 가는 주도 섹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 쪽은 이제 4월 초에 뭐 AACR 같은 게 지나더라도 또 5월 말에 아스코라고 하는 또 임상 종양학회 같은 경우도 쭉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그림으로 보시면은 뭐 중기적인 관점은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뭐 2차 전지 쪽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중국의 그런 역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려는 되는데 적어도 나름대로 뭐 배터리 쪽에서 우위를 갖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 쪽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좀 갖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 뭐 우주항공 쪽 이런 것도 뭐 이제 상반기 끝나기 전에 우주항공청의 어떤 개소라든가 이런 것들 기반으로 해서 지금 뭐 방산 쪽과 연관돼 있는 우주항공주들의 뭐 시세는 여전히 강하거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표에서 보면 오늘 그 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사실 계속 제가 이게 몇 주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요즘 시세를 신고가 형태로 내고 있는 그런 섹터들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지겹다 싶을 정도로 사실 전력 얘기 많이 드리고 있는데 사실 제가 맨날 뉴스를 모아봐도 뭐 구리 가격 올라간다 그래서 전선주 좋다. 또 AI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적으로 3일마다 하나씩은 늘어난다 이래서 AI 관련된 데이터 센터 전력이 또 모자라다. 뭐 몇 년 내로 60% 이상 뭐 전력을 더 소모하게 된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전선유라든가 변압기 얘기 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서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의 강세는 계속 됐던 것 같고요. 뭐 지난주에 딱 보여드린 그 표 그대로 가져 나왔습니다만 현대 일렉이라든가 뭐 LS 일렉, 재룡전기, 일진전기, 서진시스템 한 주가 지났지만 여전히 신고가를 계속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이었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지겹다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자주 보여드리고 있는데 뭐 액침 냉각 관련주 그리고 오늘 로봇주 중에 또 일부는 신고가 나왔고 이번 주에
그 글래스 기판이라 그래서 유리 기판주로 저 말씀드렸던 필옵틱스 YC캠이 이번 주에 한 번씩 상한가 들어갔어요. 네. 한 번 또 신고가 이렇게 나왔고, 전력 인프라 쪽에서 재룡전기라든가 또 HBM 수율 이슈가 이제 앞으로 지대할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이 기대한 것만큼 좀 수율이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수율을 올리는 쪽으로 해서의 그 장비 관련주들 이런 것들은 여전히 시장의 중심축을 이룰 수 있는 테마자 산업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전력과 함께 AI에 어떻게 보면 밑바탕이 되는 쪽이 바로 또 통신 분야이기 때문에 통신주 쪽에서도 실적이 나오면서도 아직까지 양치기 소년 같은 그런 느낌으로 아직 시세가 좀 가지 않는 그런 통신 장비주에 대해서도 기대를 계속 해주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참고해서 우리가 4월 총선 이후까지도 이러한 어떤 흐름에서 계속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드린 게 사실 다 합치면 한 3, 40개 이상 되는데 지금 장은 솔직히 그런 것 같아요. 2,500개 종목을 다 가망 종목을 보고 이 안에서 어떻게 고르지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움직이는 섹터 한 10여 개 더 압축하면 한 5개 이렇게 보고 그 안에서 순환매가 짧게 하루 이틀 길게는 일주일 단위로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익숙하고 어차피 신고가를 내는 영역 쪽에서 따라 붙느냐 아니냐 용기를 좀 내셔야 되는 그런 장의 분위기를 감안하셔가지고요. 지금 어차피 다음 주에도 제가 생각하기엔 감히 말씀드리면 다음 주에도 오늘까지 신고가 냈던 애들이 조금 더 전진해가지고 또 새로운 신고가 만들고 다음 장표에 또 리스트업이 돼가지고 말씀드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지 않는 녀석들은 계속 좀 답보 상태거나 오히려 지하실 파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정의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 그 변곡점이 될 만한 이벤트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을 좀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게 잘 대응을 하시면 되겠죠.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김동엽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